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아버지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산 정상에서 마주친 두 사람. 그들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단순한 등산로의 작은 다툼이라 생각했던 일은 20년 전의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두 세대의 충돌, 오해와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지니고 있는 삶의 후회와 용서에 관한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대철은 73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로 묵묵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등산화가 낙엽을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을 채웠죠. 그의 발걸음은 나이가 무색하게 단단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기품이 여전히 그의 등산 자세에서 느껴졌어요. 대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내의 묘가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그에게 산은 아내와의 약속이자 삶의 일부가 되었죠. 늘 같은 시간, 같은 경로로 산을 오르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오늘도 맑은 하늘이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야. 대철의 중얼거림은 산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반려견 바우가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걸었어요. 이 셰퍼드는 특전사 시절부터 함께한 마지막 전우 같은 존재였죠. 산을 오르는 동안 대철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간결하지만 단호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저기 물은 충분히 챙기셨나요? 오늘 정상은 바람이 세게 불 거예요.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요. 대철의 조언은 때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을 알아차렸어요. 산에서 수십 년을 보낸 노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대철은 잠시 숨을 고르며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이 산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죠. 젊은 시절 지옥의 대철이라 불리던 그였지만 지금은 산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 다른 소음이 산 정상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큰 웃음소리와 함께 음악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욕설이 고요한 산의 분위기를 깨트렸죠. 대철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산은 존중받아야 할 공간이었어요. 그는 바울을 데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상 부근 평평한 바위에는 5-6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맥주 캔과 과자 봉지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한 젊은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이들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죠. 그들 중 하나가 빈 맥주캔을 산 아래로 던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철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그의 아내도 그도 이 산을 사랑했습니다. 이 무례한 행동들이 그들의 공간을 더럽히고 있었죠. 저기요. 대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를 향해 돌아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노인에 대한 경멸이 역력했죠. 특히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젊은이 이민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산에서는 함부로 굴면 안 됩니다.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세요. 대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카메라를 대철에게 들이대며 비웃듯 말했어요. 오, 꼰대 할배가 등장하셨네. 이것 봐, 이런 꼰대들이 젊은이들의 자유를 막는다니까. 대철은 그 말에 움찔했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바우가 낮게 그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산의 평화를 지키려는 대철의 시도는 이제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은 그에게 아내와의 약속이자 평생을 바친 원칙의 장소였으니까요. 젊은이들의 도발적인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대철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킬 것이었죠. 산에는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존중을 위해 서 있을 것이었어요. 민호는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며 눈앞의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타겟이었어요. 그의 SNS 채널 꼰대 사냥꾼에 올릴 최고의 소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민호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노인에게서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늘어놓던 이야기 속 특전사 교관의 이미지와 겹쳐졌죠. 야, 할배. 이거 촬영 중이니까 좀 비켜주실래요? 우리 콘텐츠 만들고 있거든요. 민호의 말투에는 공격성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대철은 그들의 태도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젊은 시절 그도 한때는 저런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어요. 여러분, 산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특히 쓰레기를 버리면 동물들이 다칠 수 있어요. 대철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속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권위적인 모든 것에 대한 반감이 이 순간 이 노인에게 향하고 있었죠. 와, 진짜 꼰대 끝판왕이시네. 이것 봐, 여러분. 이런 분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숨도 못 쉰다니까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카메라를 대철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대철의 얼굴이 수많은 렌즈에 담겼죠. 대철은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단지 산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의 조롱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촬영은 자유지만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법에도 어긋납니다. 제발 주워가 주세요. 민호는 대철의 차분함에 더욱 도발하고 싶어졌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윙크하며 바닥에 놓인 맥주캔을 발로 굴렸습니다. 캔이 바위 끝으로 굴러가 산 아래로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실수였어. 민호의 비웃음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철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분노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바우가 민호에게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개의 직감이 주인의 감정을 읽은 듯 했죠. 민호는 갑자기 나타난 개에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할배. 개 좀 데려가요. 위험하잖아. 민호의 친구 중 하나가 바우를 향해 과자 봉지를 흔들었어요. 바우는 경계하며 그들을 바라봤죠. 대철은 즉시 바우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습니다. 바우, 이리 와. 하지만 민호의 다른 친구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는 바우를 향해 막대기를 휘두르며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걔도 꼰대 같네. 할배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대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우는 그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만두세요. 지금 바로. 대철의 목소리에는 특전사 교관 시절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옥의 대철의 모습이 되살아났어요. 민호의 친구들이 잠시 움찔했지만 민호는 더욱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죠. 왜요? 뭐 어쩔 건데요, 할배? 민호의 도발에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대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이 상황이 단순한 충돌을 넘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것임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죠. 긴장감이 정상 부근을 감쌌습니다. 민호의 도발적인 태도에 대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때 민호의 친구 중 하나가 바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개가 짖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말과 함께 민호의 친구는 갑자기 발을 들어 바우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바우가 고통스럽게 낑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대철의 눈앞이 순간 하얘졌죠. 바우. 대철의 외침은 산을 울렸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유일한 가족인 바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40년간 단련된 특전사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대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우를 걷어찬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73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날렵했어요. 특전사 시절 수천 번은 연습했을 동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이런. 청년이 놀란 소리를 내기도 전에 대철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각도로 팔을 비틀며 청년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고통스러운 비명이 흘러나왔죠. 뭐야? 할배가 미쳤나? 민호의 다른 친구가 대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대철의 몸놀림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대철은 달려오는 청년의 중심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저 살짝 손을 뻗어 청년의 가슴을 밀었죠. 균형을 잃은 청년은 바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청년이 제압되었어요. 대철의 눈빛에는 예전의 지옥의 대철이 깃들어 있었죠. 온몸에서는 특전사 교관 특유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걔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쓰레기를 주워서 내려가십시오. 대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민호와 나머지 친구들의 표정이 변했죠.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미친 할배가 우리 친구들 때렸어. 다 같이 가자고. 민호의 외침에 친구들이 합류했어요. 5명의 젊은이들이 대철을 향해 몰려왔죠. 대철은 바울을 보호하려 몸을 낮추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어요. 대철은 능숙하게 피했지만 곧 다른 방향에서 발차기가 날아왔죠.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73세의 노인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그는 2~3명의 공격은 막아냈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반응 속도도 느려졌어요. 이래서 늙은이들은 짜증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지. 민호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산에서의 충돌이 아니었죠. 민호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늙은 것들이 세상을 망친다고. 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민호의 외침에 담긴 감정은 그저 SNS 콘텐츠를 위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인 진짜 분노였죠. 대철은 그 외침 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실망시켰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대철은 이제 숨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한 번의 강한 밀침에 그는 바위에 등을 부딪혔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몇 초간 정신이 흐려졌죠.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민호가 달려와 대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가까이서 마주쳤어요. 민호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대철은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지는 순간이 왔어요. 민호의 소나기에 잡힌 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특전사 시절 배운 탈출 기술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몸은 더 이상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나이든 육체의 한계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놓으세요. 이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대철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민호의 눈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 같았죠. 민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박대철이죠? 특전사 교관 출신? 민호의 질문에 대철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만 당신은 어떻게? 대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그 눈물이 대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아버지가 인생 망쳤다고. 민호의 절규가 산을 울렸어요. 그의 친구들도 잠시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대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영진. 내 아버지 이름은 정영진이에요. 기억나세요? 민호의 말에 대철의 몸이 굳어졌어요. 20년도 더 된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젊고 유망했던 특전사 훈련생 정영진. 그리고 그날의 사고. 영진이. 그래, 내가 영진이 아들이구나. 대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순간에 되살아났죠.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마다 당신 얘기를 했어요. 특전사 교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나를 버린 교관이라고.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대철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무리한 훈련, 정영진의 부상, 그리고 그 후 자신이 보인 냉정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죠. 영진이가 어떻게 지냈니? 대철의 질문에 민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대철의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한쪽 다리를 절며 술에 취해 살았어요. 특전사의 꿈을 접고 가정도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민호의 말에 대철의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영진의 죽음을 이제야 알게 된 충격으로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찾아보려 했지만 끝내 연락할 수 없었던 제자였죠. 그럴 수가. 영진이가. 대철의 반응을 본 민호는 더욱 격분했어요. 20년이 넘도록 쌓인 원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은 지지 않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훈계하고. 민호의 폭언과 함께 그의 주먹이 대철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왔어요. 대철은 방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충격에 대철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발이 바위에 걸려 균형을 잃은 그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죠.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의 머리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고통에 대철의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는 흐릿한 시야로 하늘을 바라봤죠.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르던 날들, 젊은 시절 특전사 교관으로서 자부심 넘치던 순간들, 그리고 정영진의 사고 후 자신이 보인 냉정한 태도까지. 인생의 조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어요. 대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되었죠. 정영진의 사고 이후 그는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교관으로서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고집 때문이었어요. 바우가 낑낑거리며 대철에게 다가와 얼굴을 핥았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듯 바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대철은 해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죠. 이것이 업보인가? 내가 영진이에게 했던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위에 쓰러진 대철을 보며 민호도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눈앞에서 쓰러진 노인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죠. 민호의 친구들도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아냐? 할아버지 다친 것 같은데.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야 민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 듯 했죠. 오랫동안 상상했던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내려가자. 아무도 모를 거야. 민호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산 아래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힘찬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그는 산악구조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최하늘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는 등산객의 신고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올라온 참이었어요. 하늘의 날카로운 시선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쓰러진 노인, 당황한 표정의 젊은이들, 그리고 흩어진 쓰레기들. 그는 즉시 쓰러진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저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하늘이 민호에게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쓰러진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교관님, 하늘의 외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대철에게 달려갔어요. 바오는 하늘을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친숙한 냄새를 알아차린 듯 꼬리를 흔들었죠. 교관님, 괜찮으세요? 제가 최하늘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늘은 급히 대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뒤통수에서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죠. 하늘은 재빨리 응급처치 가방에서 거즈를 꺼내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대철의 흐릿한 목소리에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년 전 특전사 시절 대철에게 훈련받았던 제자였죠. 그는 대철을 항상 존경해왔고 산악구조대원이 된 후에도 종종 산에서 대철을 만나곤 했습니다. 네, 교관님. 제가 하늘입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응급처치하고 내려갈게요. 하늘의 침착한 대처에 민호와 친구들은 당황했어요. 특히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자신이 증오했던 교관을 교관님이라 부르며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민호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하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어요. 잠깐, 여러분이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늘의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전사 출신다운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의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움츠러들었죠. 교관님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그냥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좀 장난쳤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내셔서.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요? 하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대철의 상태를 확인하며
구급대에 연락을 취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위해 찾아왔지만 상황은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민호의 말이 더듬거렸어요. 하늘은 대처를 안정시킨 후 일어나 민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경찰에 연락할 예정입니다. 하늘의 단호한 말에 민호의 친구들이 동요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하늘과 대처를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분노와 새로운 혼란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대철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늘이 그를 부축했죠. 교관님, 무리하지 마세요. 곧 구급대가 올 겁니다. 괜찮아. 하늘아, 나 좀 일으켜줘. 하늘의 도움으로 대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민호를 향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죠. 정적 속에서 민호의 친구들이 서서히 대철과 하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위협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갈등하는 듯했지만 곧 결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죠. 이거 봐. 꼰대들의 폭력을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 민호의 말에 친구들이 다시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서서히 하늘과 대철을 압박했어요. 하늘은 대철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상황이 위급해지고 있음을 느꼈죠. 교관님, 괜찮으세요? 하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짧은 눈빛 교환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함께 훈련했던 기억,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까지. 아직 늙지 않았어. 대철의 작은 미소에 하늘도 미소로 답했어요. 그 순간 민호의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달려들었죠. 하늘은 순간적으로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한 후 상대의 팔을 정확히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이봐, 진정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하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가 뒤에서 접근했어요. 대철은 비틀거리는 듯했지만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상대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죠. 특전사 교관의 기술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하늘아. 대철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서서 내 방향에서 다가오는 젊은이들을 주시했죠.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이 상황이 점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다들 진정해. 이거 다 찍히고 있으니까 조심해. 민호의 외침에도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한 친구가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하늘은 쉽게 피한 후 상대의 팔을 뒤로 꺾었죠. 대철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젊은이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완벽하게 선보였습니다. 더러운 꼰대들! 민호의 또 다른 친구가 욕설을 내뱉으며 바위를 집어들었어요. 하늘은 즉시 그 위험을 감지하고 빠르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죠. 이건 범죄야.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하늘의 강한 압박에 젊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고통의 바위를 놓쳤고 하늘은 순간적인 기술로 그를 제압했어요. 민호의 친구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대철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한 동작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방어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특전사 교관으로서의 경험과 기술은 여전히 빛났어요. 이게 다 증거야. 노인 폭행하더니 이제 우리까지 폭행하는 꼰대들. 민호는 계속해서 촬영하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초조함이 묻어났죠. 하늘은 마지막 한 명의 친구마저 제압한 후 민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만하자. 이미 충분히 상황이 악화됐어. 하늘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오지마. 이거 다 찍히고 있다고. 그러나 하늘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민호의 손목을 붙잡고
스마트폰을 빼앗았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죠. 내 폰, 돌려줘. 하늘은 스마트폰의 녹화를 중단시킨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증거물이 될 거야. 경찰이 오면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될 거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몸에서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죠. 그는 주저앉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철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대철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오랜 상처가 깃들어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현재,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진실의 순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산 정상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호의 친구들은 모두 제압되어 바위에 앉아 있었고, 하늘은 그들을 주시하며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철은 천천히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대철과 눈을 마주쳤죠.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인생 망했어. 가정도 무너졌어. 민호의 절규가 산을 울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죠. 대철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특전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그걸 빼앗았잖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더 이상 분노에 찬 젊은이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상처 입은 아이 같았죠. 대철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영진이, 내 아버지는 내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유망했었다. 대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오랫동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날 훈련은 내가 특별히 강도 높게 준비했어. 최고의 특전사를 만들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대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악천후 속에서의 산악훈련, 영진의 믿겨짐, 그리고 그 후의 부상까지. 영진이가 다쳤을 때 나는 그저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특전사는 극한 상황에서도 견뎌야 한다고. 그게 내 신념이었으니까. 대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죠. 그런데 영진이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어. 내가 제때 조치했더라면, 내가 좀 더 그를 배려했더라면. 대철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교관으로서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때 내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훈련소를 떠난 후였지.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대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서야 들을 수 있는 진실에 대한 혼란까지. 아버지는 특전사가 되지 못한 것을 평생 한으로 여겼어요. 다친 다리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술만 마시면 특전사 시절 이야기를 했죠. 민호의 말에 대철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에 올리려 했지만 망설이다가 내렸어요. 영진이가 떠난 후 나는 계속 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내 사과를 들을 생각도 없었겠지. 대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어. 영진이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 민호는 갑자기 울컥해서 대철을 밀쳐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분노가 타올랐어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뭐가 달라졌겠어요? 당신은 결국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대철은 밀려나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죠.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가족을 버린 셈이지. 그것이 내 평생의 후회다. 대철의 솔직한 고백에 민호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죠. 그때 널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내 평생의 후회였다. 대철의 말에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키워온 분노와 원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았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컸습니다. 대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해했죠. 세월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동네 작은 경찰서에는 특별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대철과 하늘도 진술을 위해 자리했어요. 창가에 앉은 대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편안해 보였죠. 박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 경찰이 대철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대철은 미소로 답했죠.
멀리서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철이 경찰에게 물었어요.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죠. 폭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가벼운 처벌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이라든지. 대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정영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의 민호, 혼자 남겨졌을 아이의 모습을 상상했죠. 네, 봉사활동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산에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등산로 입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등산객들과 주민들이 모여 작은 표지판을 세우는 자리였죠.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산과 사람을 지킨 특전사 스승 박대철 교관과 구조대원 최하늘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철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표지판을 바라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산과 함께 살아온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죠. 교관님, 이제 정말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하늘의 농담에 대철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여전히 작은 슬픔이 남아있었어요. 정영진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직도 아렸죠. 한 달 후, 대철은 평소처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우도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어요. 가을산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는 등산로 중간 쉼터에 잠시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호였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법원의 봉사 명령에 따른 활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호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전의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철은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대철의 물음에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죠. 괜찮습니다. 사실 이렇게 산에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말들이 오가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대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에게도.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그는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말했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특전사였던 시절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술에 취해서도 그때 배운 것들이 자신을 지탱해줬다고 하셨습니다. 대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계속 말을 이었죠. 그리고 SNS 계정도 폐쇄했습니다. 그런 콘텐츠로는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민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너희 아버지에게 못해준 걸 너라도 바로 살 수 있게 돕고 싶구나. 민호의 눈이 커졌죠. 그는 잠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철은 따뜻한 미소로 덧붙였어요. 시간 되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이 산에는 너희 아버지의 추억도 있으니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산 정상에는 세 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철과 하늘, 그리고 바우였죠. 그들 앞에는 작은 휴대용 버너와 커피 도구가 놓여 있었어요. 하늘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대철에게 건넸습니다. 교관님, 앞으로도 이 산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하늘의 질문에 대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멀리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 여기는 내 인생의 일부니까 아내도 여기 있고. 그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풍경을 즐겼어요. 바우는 그들 곁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산을 물들였어요. 대철은 자신의 오래된 보온병에 남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사람은 산을 오르듯 상처를 넘고 삶을 넣는다. 때로는 한 번의 싸움이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내려놓게 해주더군. 하늘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하산 준비를 했어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었죠. 마치 끝나지 않는 인생의 여정처럼, 오르고 또 오르는 산길처럼. 이번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 용서,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셨습니다. 박대철과 이민호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는 넘어야 할 산과 마주해야 할 상처가 있죠. 이들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